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팀에서 PR을 올렸는데 리뷰어가 커밋 히스토리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PR에 머지 커밋이 너무 많아서 코드 리뷰가 어려웠던 경험은요? 또는 팀에 합류했을 때 우리는 PR 병합할 때 스쿼시를 사용합니다 라는 규칙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들의 배경에는 git 머지와 git rebase라는 두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브랜치를 다른 브랜치로 합친다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곤 하죠. 사실 저도 여러 팀에서 일하면서 이 두 방식을 둘러싼 긴장이나 갈등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머지를 선호하는 개발자와 리베이스를 선호하는 개발자가 같은 팀에 있으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방식은 나름의 철학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상황과 팀의 문화에 따라 더 적합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git 머지와 git rebase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 PR 작업 중과 PR 병합 시 각각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git 머지부터 살펴볼까요? 머지는 두 브랜치를 합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머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브랜치 A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브랜치 B의 변경 내역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git 머지 명령어를 사용하면 git은 두 브랜치가 갈라진 지점을 찾고 각 브랜치의 변경 사항을 확인한 다음 이 둘을 합치는 새로운 머지 커밋을 만듭니다. 이 머지 커밋은 두 개의 부모 커밋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브랜치 A의 최신 커밋이고 다른 하나는 브랜치 B의 최신 커밋이에요. 그래서 git 로그를 확인해 보면 브랜치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모습이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실제 강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류하는 것처럼요. 머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원본 변경 이력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업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두 브랜치가 언제 갈라졌고 각 브랜치에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고 언제 합쳐졌는지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남아있죠. 또한 머지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미 공유된 커밋을 절대 수정하지 않거든요. 기존 커밋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머지 커밋만 추가되기 때문에 다른 팀원의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만약 머지를 취소하고 싶다면 git revert 명령어로 머지 커밋만 되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머지는 배우기도 쉬워요. git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브랜치를 합친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이나 특별한 옵션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머지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머지를 자주 사용하면 변경 이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모노리포나 활발한 프로젝트에서는 머지 커밋이 많이 생겨서 git 로그를 보는 게 어려워질 수 있죠. 브랜치가 사방으로 갈라지고 합쳐지는 모습이 마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는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다양한 수준의 기여자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머지가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git rebase를 살펴볼까요? 리베이스는 머지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베이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토대를 다시 잡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브랜치가 원래 어디서 갈라져 나왔는지 그 시작점을 바꾸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작점에서 다시 커밋들을 쌓아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디폴트 브랜치에서 피처 브랜치를 따서 작업했고 그 사이 디폴트 브랜치에 새로운 커밋이 추가됐어요. 이때 git rebase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Git은 먼저 여러분의 피처 브랜치 커밋들을 임시로 빼놓습니다. 그 다음 피처 브랜치를 디폴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으로 옮겨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커밋들을 하나씩 다시 적용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최신 디폴트 브랜치에서 작업한 것처럼 변경 이력을 다시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브랜치가 갈라지지 않고 모든 커밋이 일직선으로 나열됩니다. Git 로그를 확인할 때 디폴트 브랜치의 커밋들 뒤에 여러분의 커밋들이 깔끔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리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깔끔한 선형 변경 이력입니다.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을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또한 각 커밋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머지 커밋이라는 노이즈가 없으니까요. 모든 커밋이 실제 코드 변경을 담고 있어서 변경 이력을 탐색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리베이스에는 더 강력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인터랙티브 리베이스인데요. git 리베이스 명령어에 -i 옵션을 주면 변경 이력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작은 커밋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걸 스쿼시라고 하는데요. 작업하면서 임시 커밋들을 만들었다면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커밋으로 합칠 수 있어요. 또 커밋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커밋 순서를 바꾸거나 특정 커밋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R의 커밋 히스토리를 보기 편하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둘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드 리뷰 관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리뷰어가 PR을 볼 때 각 커밋이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로 나뉘어 있으면 변경 사항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커밋은 새로운 API 엔드포인트 추가, 두 번째 커밋은 해당 엔드포인트의 테스트 코드 추가, 세 번째 커밋은 문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면 리뷰어는 각 커밋을 순서대로 보면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리베이스에도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변경 이력을 다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미 다른 사람과 공유한 브랜치에서 리베이스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리베이스를 하면 커밋의 해시값이 바뀝니다. 내용은 같아도 Git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커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푸시한 브랜치를 리베이스 했다면 -f 옵션을 줘서 강제로 푸시를 해야 해요. 이게 위험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같은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작업이 꼬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베이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브랜치에서는 절대 리베이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메인이나 마스터, 디벨롭과 같은 디폴트 브랜치에서는 절대 리베이스 하면 안 됩니다. 팀 전체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브랜치니까요. 또 리베이스를 사용하면 컨플릭트가 발생했을 때 해결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머지는 컨플릭트가 딱 한 번만 발생할 수 있지만 리베이스는 컨플릭트가 여러 커밋에 걸쳐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한 번만 해결하면 되지만 여러 커밋이 같은 파일을 수정했다면 여러 번 해결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골치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리베이스나 스쿼시 같은 기능은 초보자에게는 학습 곡선이 높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커밋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물론 git 리플로그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실수로 커밋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초보자에겐 부담이 되겠죠? 저도 처음 리베이스를 배울 때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포스 푸시를 잘못해서 동료의 작업을 날려버린 적도 있고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중에 뭔가 꼬여서 결국 브랜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리베이스는 개발자에게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혼자 작업하는 피처 브랜치에서는 리베이스를 통해 자유자재로 커밋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개발 업무 중에 git 머지와 git 리베이스를 선택해야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하는 동안 디폴트 브랜치에는 다른 팀원들의 PR이 계속 병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이 며칠 동안 작업하는 사이에 수십 개의 PR이 병합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브랜치는 점점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디폴트 브랜치에 최신 변경사항을 피처 브랜치로 주기적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저장소에서는 PR이 최신 상태가 아니면 아예 병합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죠. PR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던 코드가 병합 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머지와 리베이스 중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긴 머지를 사용하면 디폴트 브랜치와 동기화할 때마다 머지 커밋이 생깁니다. 그래서 merge branch main into feature message와 함께 새로운 커밋이 PR에 추가되죠. 실제 작업 커밋보다 머지 커밋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리뷰어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제로 이 사람이 작업한 내용이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PR의 커밋 히스토리가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에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했고 화요일에 PR을 올리고 디폴트 브랜치를 머지했고 수요일에 또 머지했고 목요일에 PR 승인을 받은 후 한 번 더 머지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PR에는 실제 작업 커밋과 머지 커밋 3개가 섞여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런 PR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PR의 커밋 탭을 보면 어떤 커밋이 이 사람의 작업이고 어떤 커밋이 디폴트 브랜치에서 가져온 건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팀에서 일할 때 머지만 사용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커지고 팀원이 늘어나면서 길로그를 보는 게 점점 고역이 되더라고요. 특히 버그를 추적할 때 문제가 됐어요. 이 기능이 언제 추가됐지를 찾으려고 해도 머지 커밋들 사이에서 실제 변경사항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길로그 명령어에 여러 옵션을 주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죠. 반면 길 리베이스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커밋들이 디폴트 브랜치의 최신 커밋 위로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머지 커밋 없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PR의 커밋 히스토리가 깔끔해집니다. 리뷰어가 커밋 탭을 봤을 때 오직 여러분의 작업 커밋만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확히 이런 작업들을 했구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게다가 인터랙티브 리베이스까지 활용해서 커밋들을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로 정리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럼 리뷰어는 노이즈 없이 핵심 변경사항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푸시한 브랜치를 리베이스 할 경우에는 force push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의 PR에는 작업자가 한 명인 경우가 많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여러 명이 같은 브랜치에서 작업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PR에서는 리베이스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코드 리뷰는 팀워크의 핵심이고 제 시간만큼 리뷰어의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제 코드를 리뷰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리베이스의 번거로움을 감수할 용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팀 차원에서 리베이스를 장려하면 PR 단계부터 커밋 히스토리를 정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됩니다. 결국 좋은 코드 리뷰 경험으로 이어지고 성숙한 개발 문화로 자리 잡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런 제 선호를 다른 개발자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개발자가 리베이스에 익숙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은 AI 코딩 도구 덕분에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비개발자가 PR을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리베이스 해주세요, 스쿼시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건 무리한 요청일 것입니다. 심지어 경험 많은 개발자 중에도 리베이스를 불편해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결국 이건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합니다. PR 작성자의 편의를 택할 것인가, 리뷰어의 편의를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은
팀원들의 기숙련도, 프로젝트의 성격, 그리고 코드 리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숙련된 개발자들로만 구성된 팀이라면 리베이스를 기본 정책으로 삼을 수 있어요. 모두가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기초보자들이 많은 팀에서는 머지가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와 리베이스 관련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볼게요. PR이 승인됐고 이제 디폴트 브랜치로 병합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선택은 앞에서 다룬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번엔 여러분의 피처 브랜치가 아니라 팀 전체가 공유하는 디폴트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 선택은 프로젝트의 전체 변경 이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GitHub와 같은 소스 코드 관리 플랫폼에서 PR을 병합할 때 보통 세 가지 옵션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머지 커밋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병합 방식이죠. 머지 커밋의 가장 큰 장점은 변경 이력이 완전히 보존된다는 점이에요. PR의 모든 커밋이 그대로 디폴트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에 남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프로젝트가 커지고 PR이 많아지면 Git 로그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브랜치가 사방으로 갈라지고 합쳐지는 걸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죠. 특히 앞에서 다룬 것처럼 PR 작업 중에 디폴트 브랜치를 여러 번 머지해서 가져왔다면 PR 안에 머지 커밋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이런 PR을 그대로 다시 디폴트 브랜치로 머지하면 변경 이력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리베이스 앤 머지, 즉 리베이스 후 병합하는 거예요. PR의 커밋들을 디폴트 브랜치 위로 리베이스한 다음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머지 커밋은 생성되지 않고 PR의 커밋들이 디폴트 브랜치에 일직선으로 추가되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PR을 병합 후에 Git 로그를 보면 모든 커밋이 가지런히 일직선으로 나열돼 있어요. 이게 좋은 이유는 디폴트 브랜치의 변경 이력이 깔끔하면서도 세부 정보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그림도 보기 쉽고 필요하면 개별 커밋 수준까지 파고들 수 있죠. 특히 여러분이 인터랙티브 리베이스를 통해서 PR 내 변경 이력을 깔끔하게 정리해 놨다면 이 옵션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의미 있는 단위로 나뉜 커밋들이 그대로 디폴트 브랜치로 넘어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리베이스 후 병합을 하면 디폴트 브랜치의 긴 로그를 볼 때 PR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머지 커밋 방식에서는 커밋 메시지를 통해 어떤 PR이 어느 지점에서 병합되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리베이스 앤 머지에서는 PR의 커밋들이 그냥 줄줄이 나열될 뿐이에요. 세 번째 옵션은 스쿼시 앤 머지, 즉 스쿼시 후 병합하는 거예요. PR의 모든 커밋을 하나로 합쳐서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PR에 5개의 커밋이 있었다면 이 5개가 하나의 커밋으로 압축됩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방식으로 PR을 병합하면 디폴트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가 정말 단순해집니다. 디폴트 브랜치의 Git 로그를 보면 각 커밋이 하나의 PR을 나타내죠. 이렇게 변경 이력이 PR 단위로 단순화되면 큰 그림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빠르게 훑어보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하죠. 하지만 PR 내부에 세부 변경 이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큰 PR을 병합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쿼시 후 머지를 하면 PR의 논리적인 단위로 남겨놓은 커밋들이 모두 하나로 뭉개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버그가 발생해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 코드가 추가됐지를 찾고 싶을 때 Git bisect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의 큰 커밋 안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섞여 있으니까요. 게다가 Git 리버트 명령어로 코드를 원복하기도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PR의 일부분만 되돌리고 싶은데 스쿼시로 합쳐져 있으면 전체를 되돌린 다음 필요한 부분을 다시 추가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옵션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방식은 서로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거든요. 제가 일했던 팀들을 생각해 보면 각 팀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어떤 팀은 스쿼시 후 머지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히 큰 PR은 예외적으로 머지 커밋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어떤 팀은 아예 저장소 설정에서 하나의 방식만 허용하기도 했죠. 중요한 건 팀 전체가 하나의 컨벤션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팀의 정책을 기술적으로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장소 설정에서 허용할 병합 방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GitHub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스 코드 관리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PR 템플릿이나 기어 가이드에 병합 방식에 대한 팀의 방침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 기여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Git 머지는 안전하고 직관적이며 실제 변경 이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PR 작성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쉽지만 커밋 히스토리가 복잡해지고 리뷰어가 변경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Git 리베이스는 깔끔한 선형 변경 이력을 만들고 PR 검토자가 변경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하지만 커밋 히스토리를 다시 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배우기도 더 어렵죠. 또한 브랜치를 합쳐야 하는 두 가지 실전 시나리오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PR 작업 중에 디폴트 브랜치의 최신 변경 사항을 가져오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승인된 PR을 디폴트 브랜치로 병합하는 상황이었죠. 단, 이 두 상황에서 반드시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 PR 작업 중에는 편의를 위해 머지를 허용하고 PR 병합할 때는 스쿼시 앤 머지를 하여 디폴트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를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R 작업 중에는 원활한 코드 리뷰를 위해 리베이스를 권장하되 병합할 때는 머지 커밋을 하여 변경 이력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팀원들의 경험과 가치관,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 협업 방식, 개발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번 에피소드가 머지와 리베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팀은 브랜치를 합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잘 작동하고 있나요? 만약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달래줄래는 성장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달래였습니다.